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이상한 나라에 간 파울라, 에바 무겐탈러 그림, 파울 마르클, 김서정 옹김, 시공 주니어. 독일 작가의 책이네요. 파울라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상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도착한 곳은 머리 모양도 동글, 책상도 동글, 나무도 동그란 동굴나라예요. 그 다음엔 뾰족나라, 빨강나라, 거꾸리 나라에 가죠. 이상한 나라 사람들은 파울라가 자기들이랑 다르다며 붙잡아서 자기들과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해주려 해요. 하지만 파울라는 꿋꿋하게 그곳을 빠져나오죠. 과연 파울라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도 파울라와 함께 신기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봐요. 이상한 나라에 간 파울라. 파울라는 밤이면 밤마다 신나는 여행을 떠나요. 처음 도착한 곳은 동그란 테두리가 알록달록 예쁜 동그란 나무숲. 동그랗게 머리를 만 통통한 임금님이 동그란 나무숲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옆에는 캠퍼스 왕관을 쓴 조그만 동그라미 왕자가 살고 있죠. 동그라미 임금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얘는 여기서 뭐하는 거야? 동그라미 경찰을 불러오너라. 생김새가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파울라는 얼른 걸음을 옮겼어요. 바보 같은 동굴나라를 떠나려고요. 하지만 금세 붙잡혀서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답니다. 동굴나라 사람들이 파울라에게 동굴나라 규칙을 알려주었죠. 네모난 과자 먹으면 안 돼. 네모난 초콜릿도 먹으면 안 돼.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물건은 절대로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이 꽉 막힌 동굴나라에서 파울라 여행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파울라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어요. 동그란 구멍으로 팔짝 뛰어들자 파울라는 금세 사라졌죠.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가 다음 나라 도착. 삐죽빼죽 모서리 의자 위에는 뾰족 수염 임금님이 앉아 있어요. 그 옆에는 임금님의 따님 되시는 직각삼각 공주님이 서 있고요. 뾰족 수염 임금님이 소리쳤죠. 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삐죽빼죽 경찰을 불러오너라. 생김새가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파울라는 얼른 숨으려 했죠. 직각삼각 계단 바로 뒤로요. 하지만 결국 붙잡혀서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답니다. 뾰족나라 사람들이 파울라에게 뾰족나라 규칙을 알려주었죠. 우리는 수박같이 생긴 것들은 보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지. 공이며 구슬이며 둥근 모자 따위는 위대한 뾰족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모서리가 없는 동그란 물건은 절대 아무도 가질 수 없다고. 하지만 파울라는 살짝 빠져나와 몰래 달아나기로 했죠. 캄캄한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직사각형 문으로 뛰어나갔죠. 파울라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래로 휙 뛰어내렸어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가 다음 나라 도착. 토마토가 가득한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아름다운 토마시나 여왕님이에요. 여왕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빨강나라를 다스렸답니다. 여왕님이 바락 소리를 질렀죠. 얘는 도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냐? 빨강 경찰들을 불러오너라. 색깔이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파울라는 얼른 그곳을 떠나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붙잡혀서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답니다. 빨강나라 사람들이 파울라에게 빨강나라 규칙을 알려주었어요. 청개구리라든지 악어 같은 것들은 빨강나라에 못 살게 돼 있어. 빨강나라에서 제일 나쁜 애들은 배추랑 미나리랑 오이들이야. 초록색? 우리는 그런 거 몰라. 빨강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 파울라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빨강한 물감통을 툭 걷어찼어요. 그러자 빨간 연못이 생겼고 파울라는 풍덩
뛰어들었죠. 꼬르륵 잠수에 들어가 파울라는 어느새 사라졌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가 다음 나라 도착. 천장에 커다란 달팽이 의자 위에 에헴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거꾸리 나라를 거꾸로 다스리는 반짝반짝 백열정구 임금님이에요. 임금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얘는 여기서 뭐하는 거냐? 거꾸리 경찰을 불러오너라. 서 있는 모습이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 파울라는 얼른 떠나려 했지만 어느새 경찰들이 쫓아왔어요. 결국 파울라는 단단히 붙잡혀서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답니다. 거꾸리 나라 사람들이 파울라에게 거꾸리 나라 규칙을 알려주었죠. 여기서 가장 모범적인 동물은 거꾸로 매달린 박쥐들이지 똑바로 매달려 있는 것들은 게으름뱅이의 바보들이야. 똑바로 그런 건 말도 안 돼. 파울라의 여행은 거꾸리 나라에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아니죠. 파울라는 사다리를 붙잡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팔초하고 반이 지난 다음에 파울라의 모습이 사라졌죠? 내려가더니 마침내 바닥에 닿았어요. 보세요. 여기는 침대 나라. 이불이랑 베개가 손에 손을 잡고 사이좋게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죠. 그건 모두들 잘 알고 있죠?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 침대 나라에 꼬마 손님이 왔네. 폭신폭신 베개랑 보들보들 이불이 포근하게 맞아줘야겠어. 그러면 나를 안 가두는 거야? 좋았어. 난 여기 살래. 파울라는 이불로 쏙 들어갔어요. 침대 나라 규칙은 파울라도 잘 알죠? 하품도 기지개도 마음대로 해도 좋아. 이불 속에 숨어도 되고 베개 위에서 굴러도 좋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야 해. 불을 환히 켜놓고 떠들면 안 돼.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해서 침대 나라는 정말 기분 좋아요. 파울라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걸까요? 아니죠.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잤니 파울라? 일어나렴 아가야. 벌써 7시가 다 됐단다. 눈을 깜빡깜빡 하품을 함. 파울라가 쌩긋 웃으며 일어났죠. 오늘은 이상한 나라에 간 파울라 여기까지. 바이바이.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시리동동 거미동동 제주도 꼬리따기 노래, 권윤덕 고쳐쓰고 그림, 창비 시리동동 거미동동. 한라산일까요? 제주도에 현무암 돌담이네요. 거미가 있네요. 시리동동 거미동동 왕거미 거미줄은 하얘 하얀 것은 토끼 토끼는 난다 나는 건 까마귀 까마귀는 검다 검은 것은 바위 바위는 높다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 것은 바다 바다는 깊다 깊은 것은 엄마의 마음. 오늘은 시리동동 거미동동 여기까지.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는 친구. 뒷표지 먼저 볼까요?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친구. 세상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늘 아껴주고 싶은 친구. 앤서니 브라운의 진정한 친구 이야기. 우리는 친구. 옛날 어느 동물원에 특별한 고릴라가 살고 있었어요. 고릴라는 손짓말을 할 줄 알았죠? 그래서 갖고 싶은 거에 있으면 동물원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말했죠. 고릴라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고릴라는 슬펐어요. 어느 날 고릴라가 손짓으로 말했죠. 나는 필요해 친구가.
그 동물원에는 다른 고릴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고릴라에게 예쁜이라는 작은 고양이를 주었어요. 누군가 말했죠? 잡아먹으면 안 된다. 고릴라는 이쁜이가 마음에 쏙 들었죠. 예쁜이에게 우유도 주고 꿀도 주었어요. 둘은 정말 행복했죠? 머리 위에도 올라가고 품 안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무엇이든 함께 했죠. 응아하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둘은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둘은 함께 영화를 보았죠. 그런데 고릴라는 점점 기분 나빠하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동물원 사람들이 놀라 뛰어왔죠. 누군가 물었어요. 누가 텔레비전을 부수었지?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예쁜이를 데려가야겠어. 고릴라는 예쁜이를 바라보았죠. 예쁜이도 고릴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예쁜이가 손짓말을 했죠. 내가 그랬어요. 텔레비전을 부순 건 바로 나예요. 진짜 친구들은 이렇게 친구를 변호해 주네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예쁜이와 고릴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은 우리는 친구 여기까지. 바이바이.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아름다운 엄마 지구 쉼쉼의 글 그림 이상이 옮김 중앙 출판사. 미국 작가의 책이네요. 아름다운 엄마 지구.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아기 흰 사자 셋이 아빠 사자 깨우는 시간이에요. 노란 해가 엄마 지구 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죠. 이른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햇살은 따스해요. 아기 사자 하얀 털을 반짝반짝 따스하게 덮여주죠.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 주무시는 걸까요? 그러면 어서 엄마 아빠를 깨워요. 지금은 여름, 한 해 가운데 가장 멋진 시간이죠. 고릴라는 파란 하늘, 하얀 뭉게구름 만나는 시간이고요. 무더운 낮과 맑고 서늘한 밤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땀에 젖어 얼음물 찾고 보름달이랑 별똥별 만나는 시간이죠. 꼬마 코뿔소는 뛰어노는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우리처럼요. 우리는 달리고 껑충 뛰고 꼭꼭 숨고 헤엄치고 올라타는 걸 좋아하죠. 엄마 지구는 아주 커요. 엄청나게 커다란 색색깔 놀이터랍니다. 우린 황금빛 들판을 헤치며 내달려요. 파란 바다를 헤엄쳐 다니고 푸른 나무에 올라가서 놀지요. 지금은 한낮이 틀림없어요. 꼬마 사자랑 아빠 사자가 낮잠 잘 시간이죠. 따뜻하고 푸른 초원에서 둘은 서로 기대고 있는 걸 좋아해요. 엄마 지구는 아빠 사자랑 아기 사자의 침대예요. 해는 둘이 덮고 자는 담요랍니다. 긴 아침나절 실컷 놀고 낮잠 한숨 자고 나면 우리도 아주 달콤한 기분이 들 때죠. 폭풍의 시간에 동물들이 한꺼번에 달리는 걸 보세요. 우리도 달려서 아늑하고 보송보송한 곳으로 되돌아가죠. 후두둑 지붕과 창문으로 빗방울이 떨어져요. 번쩍번쩍 하얗게 갈라지는 눈부신 번개, 우르르 쾅쾅 엄청난 천둥 소리. 폭풍은 신나고 멋지지만 이럴 때 집안에 있으면 편하네요. 지금은 겨울. 하지만 아기 펭귄들은 도톰하고 폭신한 털가죽에 쌓여 훈훈하고 따스하게 지내요. 엄마 지구는 갖가지 푸른빛을 띠고 반짝이는 눈 담요랑 얼음 담요에 덮여 있어요. 우리도 털 외투로 따뜻이 몸을 감싸요. 지금은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하는 시간, 스케이트와 썰매와 스키 타는 시간이죠.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해넘이 구경하는 시간이에요. 즐거움 가득한 낮에서 꿈 달콤한 밤으로 떠나는 시간,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황금빛 시간이죠. 차가운 밤이 다가오기 전 엄마 지구는 따스한 오렌지빛 담요 끌어당겨 온몸을 덮는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엄마 지구 여기까지. 바이바이.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수학동화 쌍둥이 거인의 3가지 문제. 정창섭 글, 한수진 그림,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쌍둥이 거인의 3가지 문제. 마루가 사는 마을에 마왕이 나타났어요. 마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가 성에 가두었어요. 마루의 동생도 잡혀갔죠? 마루는 촌장을 찾아가 애원했어요. 마왕을 물리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저 멀리 산이 보이지? 그 산 꼭대기에 쌍둥이 거인이 사는데 그 거인들이 내는 문제를 풀면 소원을 들어준다는구나. 하지만 거기 간 사람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단다. 마루는 곧장 길을 떠났죠. 가파른 산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마침내 마루는 쌍둥이 거인이 사는 성에 이르렀어요. 성에 들어서자 몸집이 엄청나게 큰 쌍둥이 거인이 나타났죠.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녀석이 또 왔구나. 쌍둥이 거인의 커다란 목소리에 성이 부르르 흔들렸어요. 마루는 숨이 탁 멎는 것 같았죠. 우리가 낸 문제를 3개를 다 맞힌 사람이 없어. 문제를 모두 맞히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지만 못 맞히면 지하에 가둘 테다. 저기 밭이 2개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나씩 가지라고 물려주셨지. 아버지는 2 밭의 넓이가 같다고 하셨지만 보기에는 넓이가 달라 보여. 그런데 저 녀석이 커 보이는 밭을 갖겠다고 자꾸 떼를 쓰잖아. 형 거인이 동생 거인을 쏘아보며 말했죠. 2 밭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보여드려야겠군요. 그렇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다. 마루는 가슴이 콩닥콩닥, 머리가 어질어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잡혀간 동생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마루는 밭으로 나가 거인들에게 부탁했죠. 거인님들, 크기가 같은 멍석을 여러 개 가져다 주세요. 거인들이 멍석을 가져오자 마루는 빈틈없이 딱 들어맞게 멍석을 2 밭에 깔고는 땀을 닦으며 말했죠. 다 됐어요. 이제 멍석 개수를 세어보세요. 이 밭에는 멍석이 18장 깔려 있어. 3, 6, 18이네요. 이 밭에도 멍석이 18장 깔려 있어. 2, 9, 18이네요. 거인들이 앞다투어 말했죠. 멍석 개수가 같으니까 2 밭의 넓이는 같아요. 2 밭의 넓이가 똑같다니 믿을 수 없어. 동생 거인이 마구 화를 냈죠. 하루는 멍석을 한 장씩 길게 늘어놓고 물었죠. 동생 거인님, 멍석이 모두 몇 장이죠? 1, 2, 3, 4, 5, 6, 18장이네. 마루는 다시 멍석을 다른 모양으로 늘어놓았죠. 동생 거인님, 이번에는 모두 몇 장입니까? 3, 6, 18, 18장. 그대로잖아. 모양이 달라도 그대로 18장이니까 전체 넓이가 같은 거예요. 동생 거인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죠. 3, 4, 12에다가 13, 14, 15, 16, 17, 18. 이 3가지의 넓이가 다 똑같네요. 좋다. 이번엔 목걸이 문제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나씩 가지라고 물려주셨지. 어머니는 2 목걸이 길이가 같다고 하셨지만 보기엔 길이가 달라 보여. 그런데 저 녀석이 길어 보이는 목걸이를 갖겠다고 자꾸 떼를 쓰잖아. 형 거인이 동생 거인을 노려보며 말했죠. 2 목걸이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네요. 마루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죠. 그렇다. 그것이 2 번째 문제다. 마루는 가슴이 마구 떨려서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시 동생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마루는 두 목걸이에 매듭을 풀어서 한 줄로 길게 늘어뜨렸죠. 두 목걸이의 끝을 잡아서 맞대어 보세요. 마루가 목걸이를 형 거인에게 건네려 하자 동생 거인이 잽싸게 낚아채 맞대보았죠. 오라, 길이가 같잖아. 동생 거인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맞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두 목걸이의 길이는 같아요. 두 목걸이의 길이가 같다니 믿을 수 없어. 동생 거인이 마구 소리 질렀죠. 마루는 바닥에 줄을 3개 늘어놓고 말했어요. 자, 이 줄들 중에서 가장 긴 걸 골라보세요. 동생 거인이 자신있게 연두색 줄을 골랐죠. 이제 3줄 끝을 잘 맞춰 나란히 놓아보세요. 동생 거인은 마루가 말한 대로 얼른 해보았죠. 오라, 3개 모두 길이가 같네. 동생 거인은 놀라서 입을 쩍 벌렸어요. 좋아, 그럼 마지막 문제. 이 병은 부모님이 급할 때 쓰라고 주신 마술약. 양이 같다고 하셨지만 보기엔 양이 달라 보여. 그런데 저 녀석이 많아 보이는 마술약을 갖겠다고 자꾸 떼를 쓰잖아? 형 거인이 동생 거인에게 눈을 기며 말했죠. 두 마술약의 양이 같다는 걸 보여드려야겠군요. 마루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죠. 그렇다. 마루는 어떻게 양을 재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다시 동생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같은 컵을 2개 가져다 주세요. 마루의 부탁대로 거인들은 컵을 2개 가져다 주었죠. 마루는 마술약 1병을 먼저 컵에 부었죠. 다른 마술약도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다른 컵에 부었어요. 거인님들, 2컵을 맞대어 높이를 비교해 보세요. 동생 거인이 잽싸게 달려가 맞대어 보았죠. 이렇게 높이가 같아. 맞아요. 높이가 같으니까 두 마술약의 양은 같아요. 두 마술약의 양이 같다니 믿을 수 없어. 동생 거인이 불만을 터뜨렸죠. 마루는 다시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럼 제가 납작한 병과 길쭉한 병에 물을 가득 담아 볼게요. 자, 어느 병에 담긴 물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길쭉한 병에 담긴 물이 많지. 동생 거인이 자신있게 말했죠. 아니에요. 두 병에 담긴 물의 양은 같아요. 마루는 다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컵 2개에 물을 담아서 맞대어 보았죠. 그제야 동생 거인은 고개를 끄덕끄덕. 마침내 마루는 3가지 문제를 다 풀었죠. 쌍둥이 거인은 힘이 세어지는 마술약을 마시고 마왕이 사는 성으로 성큼성큼 갔어요. 쌍둥이 거인은 양쪽에서 마왕을 단단히 붙잡은 뒤에 빗자루 돌리듯이 가볍게 돌리더니 아주 멀리 던져버렸어요. 성에 갇혀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풀려났어요. 마루의 동생도 풀려났죠? 마루형! 마루는 힘껏 동생을 껴안았어요. 마루가 사는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수학동화 쌍둥이 거인의 3가지 문제 여기까지. 바이바이.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코인돌 하문식 글 이춘길 그림 포림. 뒷표지 먼저 볼까요? 고인돌은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돌무덤이에요. 고인돌의 크기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주 큰 것은 위에 덮은 덮개 돌만도 170톤이 넘는데요.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가 함께 묻혀있는 곳이죠. 고인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고인돌에는 어떤 것들을 묻었을까요? 옛날에는 중장비도 없었을 텐데 무거운 바윗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커다란 덮개돌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고인돌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고인돌. 자박자박 저벅저벅 모두들 잠든 조용한 땅속에 발소리가 들렸죠. 소리의 주인공은 두더지 신혼부부와 친구들이었어요.
이 밑을 파서 새 집을 만들자 신혼부부인 딸이와 뚜리가 새 집을 지으려 했죠. 친구들도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깡! 뚜리의 곡괭이가 부러졌어요. 왜 이러지? 뚜리의 앞에는 커다란 돌이 턱 버티고 있었죠. 부서졌네요. 저리 비켜봐. 이 정도야 내 머리로 쿵 따리는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어요. 아이고 머리야. 하하하 바보같이 따리를 보고 모두들 웃었어요. 쿵쾅쿵쾅 싹싹싹싹 따리와 뚜리는 친구들과 함께 커다란 돌을 피해 요리조리 파들어갔어요. 땅속엔 이상한 방이 있었죠. 저건 다 뭐지? 방 안에는 돌칼, 돌도끼, 돌화살, 그리고 뼈도 있었죠. 이 방을 말끔히 치우면 멋진 방이 되겠는걸? 그래, 저 물건부터 빨리빨리 치우자. 딸이와 뚜리는 흩어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치웠어요. 그때 누구야? 함부로 돌을 던지는 게. 구석에 있던 왕거미가 소리쳤죠. 왕거미 할아버지네. 우리가 집을 망가뜨릴 뻔했군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여기는 할아버지 방인가요? 아니야, 여기는 고인돌이란다. 고인돌? 그래, 아주 먼 옛날 사람의 무덤이지. 자, 밖으로 나가면 고인돌의 모습을 볼 수 있단다. 정말요 할아버지? 딸이와 뚜리는 집 만들 생각도 까맣게 잊은 채 왕거미를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딸이와 뚜리는 고인돌 위로 낑낑대며 올라갔죠. 야, 이게 고인돌이구나. 와, 고인돌은 운동장보다 더 넓다. 딸이야, 저기 흩어져 있는 고인돌 좀 봐. 어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세웠을까? 딸이와 뚜리는 신기하기만 했어요. 저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하지? 먼저 땅을 파고 커다란 돌기둥을 세운단다. 그 위에 흙을 덮어 언덕길을 만들지. 그러면 저 무거운 덮개들도 쉽게 올릴 수가 있단다. 왕거미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아차, 고인돌 구경하다 집 짓는 것도 깜빡 잊었네. 친구들이 모두 기다릴 텐데 어떡하지? 딸이와 뚜리는 걱정이 되었죠. 껄껄껄. 걱정 말고 어서 뛰어내려. 왕거미에게 좋은 생각이 있었죠. 딸이와 뚜리는 왕거미 말만 믿고 뛰어내렸어요. 무서워. 으악, 살려줘. 털썩. 딸이와 뚜리는 왕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떨어졌어요. 아, 살았다. 야, 뭐 하는 거야? 벌써 짐을 다 날랐다고? 정말? 우리도 빨리 가서 나르자. 딸이와 뚜리는 친구들이 고마웠어요. 딸이와 뚜리의 방은 예쁜 신랑 신부 방으로 꾸며졌죠? 야, 멋진 방이 되었어. 어때? 나 대강 같지? 그럼 나는 마님이겠네. 호호호. 딸이와 뚜리는 새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드디어 고인돌이 두더지의 보금자리가 되었죠. 덩기덩기 덩덕궁 우리 집이 생겼다. 멋진 집이 생겼다. 덩기덩기 덩덕궁. 모두들 새 집이 생긴 딸이와 뚜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고인돌은 형식에 따라 세 가지가 있네요.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구덩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이라고도 하죠. 이 위에 있는 게 덮개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은 바둑판식, 오른쪽은 탁자식이네요.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연 암석을 이용하거나 큰 바위에서 돌을 떼어내요. 돌을 떼어낼 경우 먼저 바위 틈에 나무 쐐기를 박아두죠. 나무 쐐기에 물을 부어 나무를 불려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돌이 쪼개져요.
무거운 돌은 어떻게 운반할까요? 지렛대와 밧줄을 이용해서 굴려요. 옮기려는 큰 돌 밑에 나무를 넣고 굴리면서 지렛대와 밧줄을 이용해서 운반하죠. 겨울에는 눈이나 미끄러운 얼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강이나 바다에 뗏목을 띄어 옮기기도 했죠.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구덩이를 파고 괸돌 2-3개를 튼튼하게 세워요. 그 주변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그 위로 덮개들을 끌어올려요. 덮개돌을 끌어올려요. 덮개돌을 균형 있게 올린 다음 흙을 파내요. 바둑판식이나 구덩식, 개석식 고인돌을 만들 때는 먼저 땅속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옮겨요. 괸돌 사이에 마금돌을 세우면 고인돌 완성! 정말로 지혜롭고 신기하죠? 오늘은 고인돌 여기까지. 바이바이.